혜진의 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혜진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정우는 그녀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며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남편과는 몇 년째 손도 안 잡았어요. 혜진이 정우 옆에 바짝 다가와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정우를 감쌌어요. 매일 밤 벽 너머 정우 씨를 생각했어요. 정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혜진이 정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순간 정우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혜진 씨,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욕망으로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밤 혜진 씨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샤워하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어요. 정우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혜진을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6개월 전 늦가을, 두 이웃이 우연히 만난 템플스테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1월 초 설악산 자락, 천년고찰 봉정사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고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절마당을 뒹굴고 있었어요. 정우는 5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 검은 태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죠. 2년 전 사랑하는 아내 미영을 췌장암으로 잃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30년간 다닌 중견 건설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고 나니 빈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정우에게는 아직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이곳 봉정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복도를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옆방인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혜진 씨. 1502호 혜진 씨 맞죠? 정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1501호와 1502호로 이웃해 살고 있는 혜진이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2년 넘게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던 그 여자가 이런 곳에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 정우 씨. 여기서 만나다니. 혜진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이웃으로만 알고 있던 정우가 이런 곳에 혼자 와 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혜진은 48살로 평소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키는 165cm 정도로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회색 울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온 자연스러운 웨이브 머리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평소 아파트에서 보던 그녀와는 뭔가 달랐어요. 항상 밝고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오늘의 혜진은 어딘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자신처럼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런 조용하고 영적인 공간에서 만나니 뭔가 특별한 인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혜진 씨도 템플스테이에. 정우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동시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혜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정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짧은 대화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겼어요. 정우는 방에 짐을 풀면서 계속 혜진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혜진도 자신처럼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곳에서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웠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밤새 혜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2년 넘게 살면서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만나니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아내를 잃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검은색 생활한복을 입고 법당으로 향하는 어둠 속에서 정우는 앞서 걸어가는 혜진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도 회색빛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실루엣이 복도에 켜진 희미한 등불에 비쳐 아름다웠어요. 평소 아파트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럽고 단아한 여인의 모습이었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법당 안은 수십 개의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부처님 앞에는 이미 스님과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혜진의 뒤쪽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예불이 시작되자 스님의 낮고 깊은 독경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우는 합장한 채 앞에 앉은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덜미가 한복깃 사이로 하얗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가끔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선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났죠. 30분간의 예불이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산중턱을 감싸고 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힘드셨죠? 혜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벽 공기 때문인지 약간의 홍조가 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를 잃은 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절마당을 함께 걸었어요. 평소 아파트에서는 간단한 인사말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런 조용한 공간에서는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었네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평소엔 인사만 나누고. 혜진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깊은 개인사까지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정우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이웃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혜진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정우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템플스테이 둘째 날 오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홀로 절 뒤편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과의 추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미영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이런 곳을 여행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었죠. 이제 와서 혼자 이런 곳에 있으니 더욱 허전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부터 혜진을 만나고 난 후로는 그 허전함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특히 그 여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이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정우 씨,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우가 뒤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을 받아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평소 아파트에서 볼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혜진 씨도 산책 나오셨군요. 정우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네, 방에 있으니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어와 길 위에 예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옆에서 걷고 있는 혜진의 모습을 슬쩍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정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아파트에서 정우를 볼 때 항상 혼자였거든요.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혜진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혜진은 정우의 표정을 보며 그가 얼마나 큰 상실감 속에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아파트에서 볼 때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구나.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결혼하셨죠? 정우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평소 아파트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15년 됐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의사예요. 하지만 혜진이 말을 멈추고 길가의 벤치에 앉았어요. 정우도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혜진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정우는 그 향기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예요. 혜진이 고백하듯 말했어요. 남편은 일에만 빠져 살고 저는 너무 외로워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정우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혜진을 보호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라는 점이 그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5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혜진의 고백을 들으며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상황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동질감도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친 후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정우와 혜진은 법당한 마당에 남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아파트에서는 단순한 이웃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아파트로 돌아가야 하네요. 혜진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정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거든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이틀 동안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혜진의 고백에 정우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직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고 혜진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결혼 상태였으니까요. 더욱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었어요. 만약 이런 감정이 발전된다면 아파트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어색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정우는 혜진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목선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혜진도 정우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혜진의 어깨를 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혜진 씨, 정우의 목소리가 욕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의 품에 안기며 작은 숨을 흘렸습니다. 정우 씨,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정우는 혜진의 입에 뜨겁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은은한 향기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혜진도 정우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정우는 혜진을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어요.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쉽게 정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정우와 혜진은 극도로 어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15층에 나란히 살고 있다는 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정우는 1501호에서 혜진은 1502호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마주침은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정우가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5층에서 문이 열리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템플스테이에서 나눴던 깊은 대화들, 서로에게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혜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도 마찬가지로 어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30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애써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15층에 도착해서 둘 다 내렸지만 각자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시간도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눴을 인사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각자 문을 닫고 난 후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야 하나? 벽 너머 혜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우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예민해졌어요. TV 소리, 샤워하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심지어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까지.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는 모두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저 벽 너머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혜진이 남편과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마음이 아팠어요. 템플스테이에서 들었던 그녀의 고백이 떠올랐거든요. 남편과 마음이 멀어졌다고, 너무 외롭다고 했던 그 말들이. 정우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정우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씨. 그 후로 잘 지내시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혜진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고 혜진은 침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일주일 동안 정우를 많이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꼈던 어색함, 그리고 그 어색함 뒤에 숨어 있는 묘한 설렘까지. 네, 그런 대로 지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어떠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문자로나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3개월이 지난 2월에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혜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3개월 동안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멀리서 봐도 그녀가 많이 지쳐 보였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개월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 정우 씨, 안녕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마치 울었던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개월 전 템플스테이에서 봤던 그 슬픈 표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혜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상처를 정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다른 주민들도 함께 타서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혜진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고 혜진도 가끔 정우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해서 내린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파트 정원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정우는 혜진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혜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녀도 정우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10분 후 아파트 정원의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혜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혜진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상황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혜진이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결정하신 건가요? 아직은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한계예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해요.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아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3개월 전 정우 씨와 템플스테이에 다녀온 후에 더욱 확실해졌어요. 혜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대화가 뭔지, 진짜 마음의 소통이 뭔지. 정우는 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매일 정우 씨 생각을 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우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혜진 씨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남편분과 다투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3개월 동안 문자로만 소통하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혜진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정우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혜진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혜진의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우는 그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난 8월에 어느 무더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의 이혼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남편 재혁은 병원 당직 때문에 2박 3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우와 혜진은 문자와 가끔 아파트 정원에서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경 정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정우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남편이 출장 갔는데 너무 외로워요. 정우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혜진의 문자가 더 간절해 보였거든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파트 정원에서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15분 후 아파트 정원에서 만난 혜진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흰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집에서 편히 입는 옷 같았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의 원피스가 그녀의 다리 라인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평소 아파트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 집에서 편하게 풀어놓은 듯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럽고 나른했어요. 정우는 혜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6개월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고 나온 그녀의 모습이 더욱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민소매 원피스 때문에 그녀의 어깨와 팔, 목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는데 정우는 그것을 보며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답답했거든요. 정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혜진이 정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이혼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정우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정우 씨가 더 그리워졌어요. 혜진의 고백에 정우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혜진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 같은 느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매일 밤 정우 씨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혜진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어깨를 바라보며 강한 욕망을 느꼈어요. 하얀 어깨, 가느다란 목선, 그리고 원피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쇄골까지. 정우 씨, 죄송한데 제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정원에서는 다른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혜진의 제안에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10분 후 혜진의 집 거실에 앉아있던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고급스럽게 꾸며진 인테리어였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정작 부부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원한 맥주 드릴까요? 혜진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그녀가 살짝 몸을 숙이는 모습, 맥주를 따르면서 집중하는 표정까지. 정우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소매 원피스 때문에 그녀의 팔 라인과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거든요. 정우 씨, 계속 저만 바라보시네요. 혜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녀도 정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혜진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정우가 솔직하게 말하자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정우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혜진이 정우 옆으로 이동해서 앉았어요.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더욱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뎌졌던 제 감정이 정우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정우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정우 씨를 원해요. 그 순간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혜진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혜진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와 부드러운 감촉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마음을 나눴고 말없이 전해지는 따뜻함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손이 혜진의 등으로, 허리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혜진도 정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 옆방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왜 이제야?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네요. 네.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사랑.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주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년 후 정우와 혜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혜진의 이혼이 성사되고 정우도 아내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끝낸 후였어요. 처음 만났던 봉정사에서 스님의 축복을 받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혜진이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정우가 혜진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늦가을 템플스테이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봄이 되어 계속될 것이었어요.